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건 교사의 신념이에요. 이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겠다라는 교사의 신념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행교육 금지법 같은 거 너무 부끄러운 법이에요. 이런 게 없더라도 정말 그렇게 몇 명 아이들이 막 잘난 척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넌 잠깐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이 아이들 중에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 위해서 수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줘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육의 현장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런 수업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그 일들을 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갈 길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현장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나 안다고 손드는 아이들을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당연시해서 그들을 위주로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부에 혹은 우리 학교에 혹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먼저. 예. 저는 우리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끼를 키우는 네. 행복학교 더하기 선행학습 금지법, 그러니까 공교육 정상화법, 왜 소외된 아이들, 얘네들한테 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우리 주변에는 사교육으로 허덕허덕대고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은 폭력이나 혹은 아예 학교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너무 우울해서 죽겠다고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무기력해서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한 해에 매년 7만 명씩이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길에 내놓고 그냥 잠재적인 범죄인 피하듯이 실실 피할 게 아니라 얘네들을 보듬어 안는 것도, 이것도 저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길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힘들고 상처 입은 아이들까지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자, 우리 서영 선생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좋은 계획이 많아서 네. 이제 좋은 그 대한민국에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해 보는데요. 네.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움직일 거여서. 근데 단 지금 아이들은 하루가 급하니까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제가 했던 방식인데 참 좋았던 거예요. 밤마다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행복한가? 잘 살고 있나? 내일 내 인생이 끝나도 이렇게 살다 갈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명료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애 뒷바라지하고 하는 게 잘한다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웃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다면 잘 살고 있거든요. 어른이 어른다워져서 아이를 아이로만 대하면 뭐 교육을 떠나서 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코를 잡고 끌고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를 부모가 잘 파악해서 네. 그 길로 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앞서서 배우는 거는 그 당시에 암기적인 지식으로 보면 좀 하는 것 같은데 별 소용이 없습니다. 네. 결국 나중에 20세, 30세에 대해서 40세 정도 되면 이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다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별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교육은 보조수단으로 네. 멈추고, 그죠? 부족한 아이들이 가서 잠깐 이제 보완하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네. 우리가 사교육이 정말 이제 좀 적어지고 우리의 본교육이 살고 우리가 세금 내서 운영하는 공교육이 앞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네. 자, 서기론 선생님. 뭐 교육적 기능이 다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공교육이 무너졌다 또는 뭐 선생님이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관계가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지금 저희 학교가 33.5명이에요, 학급당. 학생 수를 진짜 줄여줘야 돼요. 최소한도 전 24명, 25명 선까지라도
급격한 어떤 대책을 내야 된다. 저는 4대강 정책만큼의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게 국가로서 신뢰 회복이라고 봐요. 교육에 대해서 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니까 학부모님도 믿고 따라주세요. 라고 된다라고 보면 계몽적 방법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 관계가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존중하고 존경이 살아있는 이런 교실을 만드는 것이 네. 또 하나의 행복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저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다짐도 좋고요. 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셔도 좋고요. 예. 뭐 저한테도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께도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도 학부모님 책임이거나 선생님 책임이라는 말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공교육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또 장관으로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왜냐하면 아무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안 변하면 우리 교육이 안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학부모나 교육부나 선생님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적어도 OECD 국가 수준, 평균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학급 수도 늘리고 선생님도 계속해서 증원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국정과제에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하여튼 5년 동안에 우리 교육이 분명히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로 상당히 왔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분께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교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집 2013 행복교육 공감 2부 순서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